알고 싶고 쓸모있는 수의사의 잡에 오늘 11 MC를 맡게 된 김주홍입니다. 오늘은 이영란 대표님 플래너션을 맡고 계시는 분을 모셔왔고요. 해양 포유류 수의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플래너션의 대표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여쭙기 위해서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을 보전하는 수의사 이영란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수의사가 흔치 않아서 강아지, 고양이 진료했었는데 고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 작년에 이 해양보전 비영리법인인 플랜오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꼭 수의사 일만 하진 않고요. 제가 수의사 일을 하는 거는 부검하는 거 정도는 그런데 그 이외에 정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바다를 지키는 일이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수의사의 특색을 살려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겸하는 것으로 대표님이 업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다를 지키는데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면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 뮤직바이러스 건대 수의관의 동아리에서 거기에 선후배들과 친구들과 매일 술을 먹으며 당구를 치며 인생을 이야기를 했죠. 대학 생활을 그렇게 흥미롭게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니? 그래서 저는 싫다고 하는데 20대 그 불안한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일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대학 졸업을 했는데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직업을 너 뭐 할 거야? 나는 뭐 동물병원 가서 뭘 하고 싶어? 친구들은 다 이러는데 난 딱히 계획이 그래서 일단 다들 졸업하고 동물병원에 가길래 난 갔지.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8년, 9년 이렇게 임상수의사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다른 목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이 생활 자체가 즐겁기가 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심지어 목표가 재미였는데 나는 직업은 뭘까? 나는 어떤 직업을 원하나 할 때 이제 그때 어렴풋이 나는 이게 계속 재밌으면서 내 삶처럼 있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고려연구소로 갔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적은 월급을 받고 연구 보조원으로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이제 실제 야생 아이들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자리가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생길 때 그때 이제 내가 꿈꿨던 아쿠아리움 수의사로 갔어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미국에 있는 마리멤멀 센터라는 데서 레지던트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다른 데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WWF를 다니다가 이제 차린 거죠. 지금 이제 아직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물론 그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자리를 완전히 잡진 않았어요. 우리 기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범위까지 클 수 있으며 이런 이제 성장의 우리 막 가능성들이 지금 막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해본 일들이고 그 부분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이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이런다는 건 사람을 굉장히 설레고 그다음에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열심히 하면 또 그 부분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인데 아무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어디서 그 레퍼런스를 얻기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그쵸? 받쳐줄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뭐 이게 불안한 면이 있죠. 해양생물을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포유류를 제일 좋아했던 이유는 걔네가 물속에 사는데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젖도 거기서 먹이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소통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소리도 되게 많이 내고 이름도 부른다니까. 벨붕어 같은 경우에 한 마리를 얘를 부르는 똑같은 다 그 소리를 낸대요. 너무 똑똑하고 인간이랑 똑같고 그래서 포유류가 제일 좋았어요. 고래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죽는 애가 상갱이고 죽는 이유가 인간 활동 때문인 거.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 활동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면 얘네가 살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상경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폐사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이 얘기를 되게 제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물에 걸려서 많이 죽는데 그러면 다 어민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민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민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어업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물에 우리가 먹는 그 생선을 얘도 먹기 때문에 자기도 먹고 싶으니까 들어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물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처럼 폐업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숨을 못 쉬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어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래나 이런 해양생물들이 어업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다 그래서 어업을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정말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방법을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어민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내려오는 화학적인 오염도 많이 있고요. 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팝스라고 하는 많이 발견돼요. 지방층에 막 쌓여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폐사 원인이라기보다 몸에 축적되니까 그 지방에 그런 것도 있고, 뭐 해양 쓰레기로 폐사한 경우는 상갱이는 별로 없지만, 뭐 뱃머리 돌고래나 다른 고래들은 좀 간간히 또 보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배에 쓸리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 그 남방 큰 돌고래 제주도에 있는 애들은 낚싯줄에 먹히거나 뭐 이런 인간 활동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제 방법, 삶의 태도를 좀, 기후 위기가 이제 기후가 변화되면 고래 종이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네가 먹는 먹이 생태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태평양 동부 쪽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 살고 있는 그 태평양의 귀신고래 개분이 이상 폐사 현상, 정부에서 이름을 붙일 정도로 몇백 마리가 그냥 막 죽었어요. 못 먹어서. 크게 하면은 세 가지죠. 하나는 얘가 너 누구니? 뭐 몇 살이니? 뭐 DNA는 이쪽에 일본 애들이랑 같니? 뭐 너네는 번식을 뭐 3번이나 했구나. 뭐 얘에 대한 정보. 이게 넌 뭘 먹는구나 이런 정보. 두 번째, 왜 죽었니? 이게 심장은 정상인데 간이 이쪽이 농이 엄청 많네. 이 농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이쪽에 그랬더니 기생충이 이렇게 많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팝스 같은 거. 이런 거는 바다 상태예요. 바다의 지금 상태를 얘가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개체의 정보와 그다음에 산업 원인 그리고 바다에 대한 정보까지 부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네요. 많아요. 구조치료기관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쿠아리움 수의사 할 때는 내가 키우던 생물이 죽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야생에서는 그 뭐 쓰레기 나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거기는 구조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처음에 발견한 사람, 핫라인에 전화한 사람,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얘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걸 무슨 뭐 B13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얘를 이름을 붙이고 얘가 다 했을 때 방류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제 떠나보내면 사람들이 더 걔한테 공감도 하고, 그러면 NGO 입장이니까 개인 후원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개체에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전화한 그 사람이 이름을 대부분 짓는데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자기 안 짓겠다 모른다고 갔어.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네가 한번 지어봐. 그래갖고 내가 영란이잖아. 영만이. 내 동생 영만이 이렇게 해서 영만, 그래서 영어로 그냥 영맨 지었는데 그 다다음에 걔가 죽었어.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름을 함부로 지으라. 인턴 업무가 그 IUCN과 관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IUCN이 세계 자연보전연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멸종위기다 아니면 뭐 취약이다 이거 이렇게 판가름하는 적색목록, 레드리스트 그거 만드는 데가 IUCN인데, 거기에는 멤버들이 한 1,500 멤버가 있는데, 멤버는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멤버들이 1,500 멤버들이 모여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문가 집단을 그 기초로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 연구자료를 막 다 해가지고 자연보전을 실행시키는 그런 되게 희한한 조직이에요. 세계 자연보전의 올림픽이라고 불려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자연보전 총회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이 멤버들이 안건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결의안이나 이런 거 멤버들의 투표로 정하는 거죠. 근데 그 상경이 보전 결의안을 제가 2020년도에 이 WWF 인터내셔널이랑 같이 해서 이제 제출을 해서 그게 안건으로 통과가 돼서 그 이행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제 IUCN의 종보전위원회 그 그룹 안에 각 종별로 다 그 종보전을 위한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고래류 전문가 그룹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보전 결의안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 리포트를 IUCN에다 하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뭐 이런 특히 이제 상경에 관련해서 리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우리 어린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 어민들한테 설문지를 좀 돌리고 그다음에 상경이를 직접 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나 해양경찰 이런 분하고도 좀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좀 의미 있는 자료 현장에서 상경이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걸 했고 지금 그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 일이 보통 제 주가 없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검도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건대 학생들한테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임상 로테이션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이제 아마 2학기 때부터는 뭐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부검 이런 거 있으면은 또 학생들 모아가지고 또 같이 하고 할 건데 그때마다 이런 쪽에 관심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분들이 항상 오면 어떤 직업이 있냐 그러면 이제 하지마 없어 직업이 없어 포유류와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제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걸 구하려고 했던 그 15년, 16년 전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자리가 있어. 어떤 자리는 조건이 얼마고 거기 있으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거기 가면 네가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게 해양포유류 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구조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구조치료기관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구조치료기관의 역할이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좀 알아보고 해양포유류랑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로를 더 생각해보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해양포유류는 좀 무궁무진해요. 약간 직업을 창출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죠. 이미 해양포유류가 사실 왜 이렇게 연구가 안 되게 있겠어요. 많이 직업이 없는 이유는 돈이 안 돼요. 반려동물 산업은 엄청 시장이 크죠. 고등어의 사업도 엄청 커요. 개인이 그걸 사기도 하지만 이걸 올바르게 개체수나 유지하고 잘 어업이 관리되기 위해서 정부도 예산도 써요. 근데 해양포유류는 개인도 돈을 안 쓰고 정부도 돈을 안 써요. 그러면 그 직업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직업을 만들고 싶은 사람 찾아오세요. 나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보전을 위한 저희만의 몇 가지 방향을 조금 확고하게 확립해가는 다 같이 참여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계속해서 매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드는 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처럼 되게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람들의 그거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터 중간에 매개체 그런 보전이 결국 현실이 되는 데에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본인이 자유롭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좀 더 우선이 돼야지 그 사회의 틀이 먼저 우선이 돼버리면 삶이 조금 안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영란 대표님과 인터뷰 해보았고요. 오늘 나눈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펠레노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동물원 동물들이요? 네. 직장 동료? 왜냐면 얘들도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거든요.